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 한 공기 먹고 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고 오후 내내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경험.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이게 단순한 식곤증이 아니라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방에 있는 식초 한 병이 우리 건강에 어떤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초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매일 아침 공복 혈당 재면서 한숨 쉬시는 분들도 집중해 주세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식사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신 사람들의 식후 혈당이 무려 30%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혈당이 180인 분이 126으로 떨어진다는 뜻으로 약 한 알 더 먹는 것보다 효과가 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식초의 아세트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세 가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먼저 위장에서 음식 소화 속도를 늦춰주는 건데 마치 고속도로에 톨게이트를 설치한 것처럼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간에서 포도당 만드는 걸 억제하여 밤새 간이 당을 만들어내는 걸 막아서 아침 공복 혈당이 확 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근육이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게 도와주어 이로 인해 인슐린 감수성이 34%나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식전에 식초를 먹는 습관만으로 2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 수치로 돌아온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는 약을 늘리지 않고도 혈당이 안정되니까 식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초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혈압과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 체크하시면서 어제는 150, 오늘은 160 이런 숫자에 일희일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이 식초가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딱딱하게 굳은 혈관이 부드러워지는 원리가 뭘까요? 식초의 아세트산이 혈관 안쪽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천연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혈관이 넓어지면서 혈압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몸속 나트륨 배출까지 도와주는 이중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고혈압약 드시던 분들도 식초 습관 3개월이면 혈압이 2~30은 떨어져서 병원에서 약 용량 줄여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초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밥만 먹으면 더부룩하고 트림 나오시는 분들, 이게 위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몸은 60이 넘어가면서 위산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 음식이 제대로 분해가 안 되니까 속이 답답하고 영양소 흡수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식초가 어떻게 도와주는 걸까요? 산도 2.5에서 3 정도의 약한 산성이 위산 분비 세포를 깨워주는데요. 마치 멈춰있는 공장에 시동을 거는 것처럼 말입니다. 위에서 소화가 잘 되면 쓸개즙이랑 췌장효소도 순차적으로 활성화되어 지방이랑 탄수화물까지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드신 날에 식초 한 스푼이면 속이 한결 편해지는데요. 20년 넘게 소화제 달고 사시던 분들도 식초 습관 2주면 약 없이도 편안해집니다. 식초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입니다. 소화 얘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 건강 얘기로 이어지는데 사실 우리 면역력의 70%가 장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겐 화장실 가는 게 전쟁이고 하루 종일 빵빵한 배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식초를 드시면 식초의 유기산과 유익균이 장내 환경을 완전히 바꿔줘서 유해균은 억제하고 유익균은 늘려줍니다. 특히 거르지 않은 탁한 사과 식초에 병 바닥에 뿌연 침전물 있는 거,
그게 바로 보물인데요. 거기에 효소랑 유익균 먹이가 가득해서 장 건강 살리는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또 뭐가 좋을까요? 바로 숙면입니다.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어 장이 편해야 밤에도 푹 잘 수 있습니다. 식초의 놀라운 효능 5번째는 바로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밤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새벽 2시에서 3시쯤 한 번은 꼭 깨시고 목이 마르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이게 혈당 변동 때문인 거 아시나요? 밤사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오르면서 자율신경을 깨워버리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잠자기 전 사과 식초 2스푼을 물에 타서 마신 그룹의 아침 공복 혈당이 4에서 6% 낮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수치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으시죠? 평소 혈당이 150인 사람이 144로 떨어지는 건 장기적으로 당화혈색소 개선으로 이어져서 심장병, 뇌졸중 같은 합병증 위험도 줄어듭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밤새 간에서 포도당 방출을 조절해서 새벽에 혈압이 치솟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잠자기 1시간 전 따뜻한 물에 사과식초 1스푼 타서 드시면 새벽에 깨는 일이 확 줄어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날이 많아집니다. 식초의 놀라운 효능 6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나이 들수록 힘들어지는 것 중 하나가 다이어트인데요. 예전에는 2, 3일만 덜 먹어도 살이 빠졌는데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대로입니다. 일본에서 12주간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매일 식초를 마신 그룹의 체중이 평균 1.9kg 더 줄었다는 겁니다. 식초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식초가 위에서 음식물 소화를 늦춰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만들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두 번째는 아세트산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지방이 쌓이는 걸 막습니다. 세 번째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우리 몸의 지방 저장을 줄여줍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 미지근한 물에 사과식초 1스푼 타서 드셔보세요. 3주 후면 몸이 가벼워지고 식후 졸림도 줄어듭니다. 이어서 식초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 알려드릴 텐데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식초를 드실 때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 같은 식초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타이밍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빈속에 드시면 안 됩니다. 빈속의 식초를 특히 원액으로 마시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 위염 악화,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직전도 피하셔야 하는데요. 위가 자극받은 상태로 누우면 숙면에 방해되고 속 불편이 심해집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황금 타이밍은 식사 도중으로 밥 먹는 중간중간 식초 희석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두 번째는 식사 직후 30분 이내입니다. 음식이 들어간 상태에서 식초가 장속 환경을 바꿔주어 당분 흡수가 완만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잠자기 1시간 전후로 밤 동안 간에서 당 만드는 활동을 조절해서 아침 공복 혈당을 낮춰줍니다. 식초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시려면 어떤 식초를 골라야 할까요? 사과식초, 현미식초, 감식초 등 자연 발효된 식초를 드셔야 합니다. 합성식초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하는데요. 물 200에서 300ml에 식초 1큰술에서 2큰술이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반 스푼으로 시작하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안전하고 하루 적정량은 1큰술에서 2큰술로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드실 때는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 드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치아 보호를 위해 좋은데요. 양치질은 드시고 30분 후에 하는 게 안전합니다. 약물 상호작용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맞는 분들은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하고, 혈액 응고 억제제 드시는 분들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궤양이나 위염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희석해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초를 드실 때 질리지 않게 계절별 활용도를 달리하면 좋은데요. 여름에는 오이나 토마토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 뿌려서 상큼하게 즐기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에 식초 타서 드시고, 김치나 무절임에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봄에는 달래, 냉이 같은 봄나물 무침에, 가을에는 배추나 무로 담근 동치미에 식초 더하면 혈당 안정에 도움됩니다. 외식할 때도 활용 가능합니다. 고깃집에서 파채 무침이나 초절임 반찬, 중국집에서는 탕수육 소스에 식초 더 넣고, 양식당에서는 발사믹 식초 드레싱 선택하세요. 가족과 함께하면 더 좋은데요. 저녁 식탁에 식초물 준비해두고 온 가족이 함께 마시면 습관 만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식초는 혈당, 혈압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피부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알파 하이드록시산이 오래된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 재생을 도와주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고 피부 강체가 살아납니다. 뼈 건강도 지켜주는데요. 식초가 몸의 산성도를 조절해서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서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은 여성들의 골다공증 발생률이 17%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로회복에도 탁월한데요. 식초의 유기산이 젖산 분해를 도와서 근육 피로를 줄여주고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 전반적인 활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과 식초의 칼륨은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2, 3주, 이상적으로는 한 달 이상 꾸준히 드셔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매일 기록하면 더 좋은데요. 언제 식초를 마셨는지, 그날 혈당 수치는 어땠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적어보세요. 한 달쯤 지나면 자신만의 루틴이 보입니다. 나는 저녁 9시에 마실 때 가장 효과가 크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면 더 오래 갑니다. 혼자서는 깜빡하기 쉽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식초는 혈당을 30%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소화를 도와줍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식사 중 식후 30분 이내, 잠자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한두 큰술을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작은 한 스푼이지만 매일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약보다 강한 건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식초 습관 시작해보세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발 마사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발바닥 각 부위가 신체 부위에 상응하는 반사구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은 물론 피로가 풀리고 여러 가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발 마사지를 하실 때는 한 부위를 5분 이상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하시면 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훨씬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발과 발목까지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왼쪽 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발 앞쪽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용천혈인데요. 여기는 만성 피로가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마사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용천혈을 시작으로 아래로 쓸어주세요. 이 부분이 신장, 방광입니다. 5번에서 10번 정도 쓸어주세요. 이제 발가락부터 아래로 내려갈 텐데요. 이 부분은 머리로 엄지발가락을 시작으로 발가락 윗부분을 풀어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은 발가락 기둥 부분을 각각 풀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목과 눈, 귀가 좋아집니다. 엄지발가락 옆쪽 부분은 코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풀어주세요.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통통한 부분은 갑상선이고 그 옆쪽은 승모근입니다. 밑으로는 폐, 규간지입니다. 이 부분은 왼쪽은 신장이고 오른쪽은 간이에요. 갑상선 아래 여기서부터가 위, 십이지장, 췌장 이런 소화기관으로 특히 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 여기 췌장 부분은 많이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중안에 푹 들어간 이 부분은 장이라고 보시고 넓게 쓸어주시면 좋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은 생식선으로 피부가 두꺼우니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통통 쳐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이렇게 끝났고요. 발등에 발가락 사이사이도 풀어주시고 복숭아뼈 주변과 아킬레스건 주변도 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먹을 살짝 쥐어서 발목 앞부분을 쓸어주세요. 여기가 림프절이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니 꼭 기억하셔서 풀어주세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발이 가벼워지고 몸 전체가 활력을 찾으실 겁니다.